CNBC에서 뭐 설문조사를 했더만요. 지금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라고 물어봤는데 61%가 강세장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라는 질문에는 거의 한 80%가 경기 침체는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대답해야 맞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하반기 경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를 결산을 좀 해보면 경제 흐름들은 뭐 국내 보면 계속 성장률 낮아지고 별로였는데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네, 한번 복귀 좀 해주시죠. 네. 돌이켜 보면 네. 연초에 경제 전망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네. 원래는 좀 하반기 들었으면 경기가 좀 좋아질 걸로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원래 전망이 어땠던 거죠? 네. 네, 뭐 제가 그렇게 전망해서 그런가요? 아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네. 고백을 하자면 네. 뭐 저도 잘못 봤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하반기 들었으면 네. 뭐 경기가 좀 경착륙하지 않을까. 네. 하드 랜딩이 조금 화두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경기가 좀 발목을 잡을 거다. 네. 네,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기업 이익도 상당히 좀 부진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우세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성장률 전망을 좀 기억해 보면 올해 전체 성장률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제로 성장에 가까운 네. 거의 뭐 마이너스 안 나오면 다행일 정도의 조금 부진한 GDP를 예상했고요. 한국도 조금 한 뭐 지금 전망보다는 살짝 높았습니다만은 경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상반기 지나오면서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이 계속 조금 더 확산되면서 무착륙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게요. 착륙을 노랜딩. 네, 뭐 착륙할 게 뭐 있냐, 그냥 가는 거지. 계속 가는 건가요? 네. 공중급유 받으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냥 뭐 순항하는 거지. 네. 무슨 착륙은 무슨 착륙이냐.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연착륙, 좀 부드러운 착륙, 성장률로 따지면 뭐 마이너스 성장률은 좀 물 건너간 분위기고. 네. 하반기에도 거의 뭐 제로 성장에 가까운 약간 낮은 성장이지만 좀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전망이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도 뭐 처음에는 뭐 연초만 해도 되게 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1분기 실적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서프라이즈를 경험했고 지금 2분기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 실적, 경기 이런 펀더멘탈 요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행스럽게 좋게 전개되고 있고 하반기 전망도 조금 양호한 편이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 것 항상 같아요. 이제 교만하면 뒤통수 맞고요. 네. 또 이제 긴장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좋아지고 죽으라는 법 없고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뭐 주식시장이 엉망이었죠. 그렇게 나쁠 줄 몰랐는데 좋을 줄 생각했는데 작년에 완전히 힘들었고 올해는 좀 긴장하면서 쉽지 않을 거야 생각하니까 또 좋아지고 이런 흐름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지난 상반기보다는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으니까요. 하반기 주식시장 장세가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의 전망은 지금보다 조정 후에 재상승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위 좀 안정적인 장세가 되려면 어떤 변수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뭐 매크로가 생각보다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성장률이 올해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가 좀 저조하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고요. 무역 수지도 뭐 조금은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아무래도 지금 수출이 부진한 것을 완전히 탈피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교육이 부진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 증가율도 뭐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낮은 교육 증가율, 뭐 한 1%대, 그러니까 1%대라는 것은 뭐 거의 교육이 조금 쭈그러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조금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소위 이 탑다운 쪽에서의 이제 거시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상황이 조금 괴리돼 있는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또 주저앉지 않으려면 계속 매크로 쪽에서 조금 더 좋은 기운이 불어넣어야 될 거고 특히 뭐 키포인트는 기업 이익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반기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 7공주였잖아요. 미국에서 빅테크 가장 큰 네. 것들 AI 열풍이 불고 온 메가테크, 메가캡 종목들의 좀 그 과열 아주 그냥 가파른 상승세였는데 이게 정당화되고 이 주가가 주가지수 자체를 끌어내려오지 않으려면 끌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또 순환매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환매라는 그렇죠. 것은 뭐 경기 순환주라든지 네.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뭐 내구석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스무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빅테크가 이제 과했던 게 무너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를 포함해서 들어오려면 경기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이익이 지금의 사람들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형성이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충족이 돼야만 이게 주가가 조금 순항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기승전 기업 이익이 아닌가 하반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에 이렇게 빅테크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익이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익이 좋았거나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미국 기업들은. 네. 국내 기업들도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3분기 기대하고 있어서 네. 국내 기업들의 이익도 조금 그러면 저점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2, 3분기 조건이 좀 되는 걸까요? 국내 기업들이 조금 애매하죠. 예. 물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일부 업종은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익이 괜찮죠. 뭐 또 수출 지표도 괜찮고 하지만 뭐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뭐 믿고 있지만. 네. 조금 나빠지는 정도로는 좀 부족하고요. 조금 돌아서는 게 당장 하반기에 돌아서지 않더라도 머지않은 시간에 반도체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조금 시그널이 보여야 그런 신호가 감지돼야 주가가 좀 위쪽으로 또 코스피 자체의 지수 자체도 좀 상방 탄력을 받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매크로 관점에서는 조금 저는 상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조금 계속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조금 뭐 바닥을 계속 다지는 기업 이익이 그런 국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닝 측면에서는 좀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미국 기업 이익보다는 조금 그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을 12조 원 샀는데 예. 삼성전자를 12조 원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딱 그 집중해서 사고 나머지 쪽은 거의 이제 사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그렇게 큰 폭으로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경기 이익이 변수인데요. 외국인들 얘기하셨으니까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환율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다가 1,300원 밑으로 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지금 보는 환율은 1,299원이네요. 또 어쨌든 네. 환율의 전망이나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미칠 영향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상반기 주식시장 얘기를 좀 전에 이제 예. 나눴습니다마는 사실은 AI가 몰고 온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를 제외하면 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뭐 보합권 플러스 한 5% 상승했고 S&P도 10종목을 제외한 490개 종목이 거의 보합권 한 자릿수 한 5, 6% 올랐거든요. 490개 종목이 무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특정 종목을 제외하면 좀 보합권에서 뭐 박스권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주식시장을 지원해주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매크로라든지 기업이 이게 환경이 전반적으로는 그냥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화랑인 거 보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좀 너무 앞서서 낙관론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NBC에서 뭐 설문조사를 했더만요. 얼마 전에 한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라고 물어봤는데 79%가 무려 응답자에 79%가 강세장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심리가 이제 많이 앞서가 있다는 거죠. 61%가 강세장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라는 질문에는 거의 한 80%가 경기 침체는 온다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대답해야 맞는데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 매크로와 그다음에 상반기에 주가가 올랐던 팩트 간에 간극이 조금 아직도 벌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장세는 증권사들의 전망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갈 걸로 보고 다만 뭐 7, 8을 좀 조정받고 이후에 강하게들 보는데요. 적어도 2,800, 뭐 9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박사님도 그런 하반기에 지금보다 높은 주가의 레벨 상승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시각이세요? 저는 이제 좀 간극을 좁히는 좀 상반기 주가 상승의 어쨌든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는 게 늦어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른 경기 순환주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그러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 이미 하반기 들어섰지만 아무튼 하반기 초입에는 그런 뭐 좀 수렴 과정, 경기와 주가가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이겨내면 한 연말 정도, 그러니까 4분기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내년 매크로를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조금 이렇게 숙성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좀 자숙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주식시장이 어쨌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는데 이 기간 조정을 하다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는데 특히나 미국 주식에는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7공주, 10공주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쨌든 횡보 장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횡보하면 주가 지수도 이제 횡보하겠죠. 박스권으로. 그래서 조금 미국 장보다는 한국 장이 하반기에 유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2,800을 가더라도 가는 것은 하반기 초입보다는 연말 정도에 가깝게 2,800을 다시 재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쭙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아까처럼 이제 빅텍이 좀 너무 가긴 갔다. 그죠? 좋긴 하지만 우려도 있고 해서 최근에 주변에서 보면 뉴스에서도 요즘 오늘도 그런 뉴스 봤는데요.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만 주가가 한번 조금 덜컹거릴 수 있다. 그죠? 상당히 심각한 진폭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더라도 단기적으로 뭔가 좀 노이즈가 있거나 이런 덜컹거릴 수 있다는 시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듣고 뉴스에서도
최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못 쫓아가는데 주가가 좀 앞서갔다는 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워낙 지금 빅스나 변동성이 사실 너무 낮으니까 낮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변동성을 예고하는 네, 것도 있잖아요. 불안한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게요. 네. 일단 뭐 하반기 전체적인 매크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고 성장률의 낙폭도 조금 감소폭도 굉장히 순한 연착륙일 것이라는 부분은 이제 좀 동의하는데요. 네. 하지만 상반기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발목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매크로 변수보다는 상반기의 주가 지수 자체가 너무 올라간 부분이 그러니까 안 올라간 주식은 괜찮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인터넷 주식이라든지 전혀 안 올라가고 거꾸로 갔잖아요. 쏠림이 워낙 심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들이 시가총액이 컸던 애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정당화되려면 그런 쪽에 더 큰 AI 쪽에 더 폭발적인 뉴스나 재료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아무튼 조금 그러한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이 1층인데 1층에서 떨어져 봤자 JP모간 자산운용의 앨리스 전략가가 1층에서 떨어지면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상반기에는 한 4, 5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4, 5층에서 떨어지면 아플 거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시황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1층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 3층이지 않느냐. 2, 3층에서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아픈 게 아니라 다치죠. 네. 아프기만 해서 그냥 툭툭 털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목발 짚어야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긍정론과 강세론과 악세론이 부닥치는 게 또 시장입니다. 네. 상반기를 좀 복기해봤고요. 하반기 경제 전망, 주식시장 전망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